몰라. 찡, 카드 하나 줘. 하나 줘. 더 줘. 어떡해. 도와주세요. 네, 이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제 몸 안에 있는 세포들도 산소를 먹으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숨을 안 쉬어요. 산소를 안 주면 제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산소를 안 먹고 한 몇 분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분이요? 4분이요?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다르지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요, 산소를 안 먹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혼자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어디요? 맞습니다. 우리 머리, 뇌에 있는 세포들은요, 몇 분이요? 4분이요. 4분만 산소를 안 먹으면 뇌가 점점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 심폐소생술은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내가 응급처치법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울고만 있었어요. 전화는 하겠죠.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요, 우리 119는요, 전화 접수를 받고 현장 출동해서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평균 6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빨라야 6분이지 그것도 뭐 차 막히고 퇴근 시간이고 모세기적 안 일어나고 그러면 8분, 10분, 15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도착을 해서 엄마를 보니까 심폐소생술 환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해도 이 엄마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4분 안에 이 엄마한테 뇌에 산소를 한 번도 공급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심폐소생술은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서 폐랑,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됐을 때 인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심장을 눌러서 어떻게 해요? 산소를 머금은 피를 끊임없이 어디로요? 뇌로요. 네, 뇌로 보내는 응급처치법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때요,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선수가 임수혁 선수입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야구 선수죠. 임수혁 선수가요, 2000년도 4월에 경기 도중에 2루에서 뒤로 쾅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이때 선수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임수혁 선수 벨트를 풀고 팔다리를 주무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119 신고해서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요. 그때부터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도착한 시간이 한 30분이 조금 못 됐습니다. 오래 걸렸는데요. 이 선수가 2000년도에 쓰러졌는데 2010년 2월에 사망했습니다.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무조건 경기를 하면 이제 구급차 배치, 의료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분기별, 반기별 선수들과 또 시민들에게 이런 소방안전 교육, 응급처치법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선수가요, 이 신영록 선수인데요. 축구 선수인데 많이들 아시죠? 이 선수도 2011년 5월에 경기 도중에 축구장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선수들이 달려가서 바로 의식 확인을 하고요,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 깨어나셨냐면요, 4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수 생활은 못 하시지만 내 다리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잘 살아 계십니다. 이 두 선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분은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한 분은 안 한 차이입니다. 완전히 생과 사가 갈려버린 거죠. 그래서 0분에서 4분까지는요, 전혀 이분이 깨어나셔도 두뇌 손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6분, 8분 점점 지나가면요, 생존율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고요. 10분이 되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렇게 뇌사를 판정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고 무조건 가슴 압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쓰러졌으면 왜 쓰러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의식 확인을 제일 처음 해야 됩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의식 확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뺨을 때린다고요? 허리를 흔든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네킹처럼 곱게 쓰러지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요. 우리 임수혁 선수처럼 갑자기 길을 가고 있다가 앞으로 확 쓰러진다든지 가만히 서 있다가 뒤로 쿵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전신주 아시죠? 전신주에서 작업하다가도 갑자기 전기감전으로 그 높은 데서 쿵 떨어지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곱게 쓰러지지 않겠죠? 피가 나기도 하고 뼈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때 뺨을 때린다든지 허리를 흔들어서 몸을 흔든다든지 하면 내가 이 사람을 4분 동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도 척추를 잘못 건드려서 하반신 마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곳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부분이 양쪽 어깨입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를 세게 두드리면서 말을 시켜보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의식하기는 보통 고통스러우면 신음소리를 낸다던가 팔을 흔든다던가 다리로 또는 저 아파요 이렇게 의식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심폐소생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심폐소생술은요 의식도 없어야 되고요 호흡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의식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있다 하면 그냥 병원으로 이송하게 두시면 되고요. 계속 의식 확인했는데 의식이 없다 그러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집에 혼자 있다 하면 119에 전화를 신고를 먼저 하시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시고요. 길거리다, 역이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나는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요. 다른 분께 119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하실 때는요.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모자, 안경, 옷 색깔, 소지품 이런 것 등으로 그 사람의 특징적인 특징을 잡아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보라색깔 옷 입은 선생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네, 119에 신고하시고요.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인공호흡은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맞습니다. 인공호흡은요. 물에 빠진 사람, 전기에 감전된 사람 두 사람한테만 인공호흡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가슴 압박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손을 쭉 펴시고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손으로 밑에를 받으시고요. 손바닥 전체로 다 누르시는 게 아니고 볼록한 이 밑부분을 압박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겹친 손바닥으로 밑에 5손가락을 다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 손바닥에 볼록한 부분이 남으실 겁니다. 이 부분으로 가슴 압박을 하실 건데요. 가슴 압박하는 위치는요.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내가 보기에 가슴 가운데에다가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압박하는 깊이는요. 5에서 6cm 정도 깊게 눌러주시고요.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1초에 하나보다 약간 더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27, 28, 29, 30 이 속도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전기에 감전된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 두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 확보입니다. 환자의 이마를 살짝 뒤로 젖히시고요. 이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게 지금 기도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은 2번 해주실 건데요. 내 숨을 이 사람의 폐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과 코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후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게 이 사람의 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후 숨을 불어 넣어줄 때는 코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확보 후 이렇게 불어 넣어주시는데요. 내 눈은 환자의 가슴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도 숨 쉴 때 약간 가슴이 부풀어 오르죠? 그렇듯이 내가 불어넣어주는 숨이 이 환자한테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이 환자의 가슴도 살짝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후 이렇게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맨 처음 의식 확인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저기 보라 색깔 옷 입은 선생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7, 28, 29, 30. 기도 왔고 후 둘, 셋, 넷, 다섯, 27, 28, 29, 30. 후. 이렇게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이 1사이클로 5사이클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5사이클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기감전자랑 물에 빠진 사람만 해당되고요. 우리 일반적인 거는 only 가슴 압박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요, 30번에 끝내지 마시고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옆에 동료가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